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하락했고요. 간밤에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역시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45%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0.9%가량의 약보합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하락 마감해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세 현재는 19,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9,4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는 1,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겪었는데요. 머지 이후의 흐름들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리플이 굉장히 큰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0.36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중에서 알트코인 시세들은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마이클 세일러, 머지 이후에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비트코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이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호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역시나 그는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지지자 중에 하나죠. 이 마이클 세일러는 작업 증명 POW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시총의 이제 95%가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비트코인은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POW의 점유율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POW는 디지털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유일한 증명된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이더리움이 기존의 POW에서 전력 소모가 현저하게 낮은 POS로 전환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많은 업계의 전망을 뒤집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 정부 FTX의 자산 매입 승인 거부 가능성. 네, 미국 정부가 이 FTX의 자산 매입 승인이 거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면요. 이 챕터 11, 이 자발적 파산을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FTX가 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를 해왔고요. 굉장히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법인이 미국의 기업을 입찰을 하거나 또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검토를 겪은 이후에 승인을 내려주곤 합니다. 바로 그 해외 법인의 승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관이 CFIUS라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미국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의 안보의 이유로 이러한 FTX의 매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이저 디지털이 CFIUS의 조사가 있을 경우 자산 매입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고요. 이 바이낸스 측에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는 캐나다 국민이 전액 보유한 캐나다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랩스를 통해서 수많은 미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왜 이번 사태만은 승인을 반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내세웠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관한 제한이나 제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X가 과연 무난하게 이러한 자산 매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외신 뉴스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 급등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성. 리플이 주말 사이에 급등을 했었죠.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지크립토가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매우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승리 때문에 리플이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크립토에 따르면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의 2명의 경영자가 법원 제출 서류에서 SEC가 법에 따라서 자신들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자신들은 승소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SEC가 모든 리플이 투자 계약이었고 따라서 연방증권법에 따른 증권법이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덧붙였습니다. 투자 증권을 증명하는 하위 테스트는 총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단 한 가지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된 서류들이 19일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플랩스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법적 근거 없이 권한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리플은 승소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또 한 번 내뱉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보면서 리플이 과연 승소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이슈까지 체크해 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